근데 내 거 영상 봐요? 알고리즘 뜨면 보고 안 보네. 찾아보진 않아요. 근데 뭘 찍는지도 왜 안 물어봐? 그 알고리즘에 떠서 봤던 뭐가 떴는데? 어제인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뭐 봤는데? 안 봤네. 씨. 내용이 안 봤잖아. 있어요. 안 봤네. 그 부분밖에 생각 안 나요. 뭐? 문신하는 수입 단가가 높은 편이다. 나는 그런 적밖에 생각이 안 나. 우와, 오류다. 심지어 단가가 높은 편이라 안 했어. 아니 수입이 좀 높은 편에 속한다 했지. 네. 단가는 아니야. 난 솔직히 단가로 치면 좀 싼 편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구나. 뭐 할 거 없고 그냥 주저리 하는 건데 해도 돼요? 그럼요. 보통 교환 그릴 때 뭐 봐요? 무한 그릴 때? 응. 그때 좀 다른 거. 유튜브 유튜브 뭐 봐? 아니 타투 하는 친구들 거의 미스테리 이런 거 많이 보던데? 좀 미스터리는 최근에는 돌아온 붕어형이라고. 응? 돌아온 붕어형이라고. 고랑 붕어형? 붕어? 낚시하는 거예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돈 열심히 모아라. 뭐 이런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경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도전하고 결과물이 있는 건데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인생이 안 바뀐다. 큰 소리 하는 형 있죠. 그거 왜? 뭐가 좋아서 봐? 좀 세워라 내워라 틀릴래 팔릴래 안 하려고 좀 부지런히 살려고 잔소리 들으려고 보는 거예요. 잔소리 들으면 좀 부지런해지는 타입이에요? 약간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건가? 근데 또 동기부여 영상은 또 참 그걸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붕어형을. 붕어형 원래는 좀 열심히 안 살았다가 열심히 살아야지 맘먹은 지가 좀 되거든요. 채찍질? 그러니까 그분의 채찍질이 지금 마음에 와닿은 거잖아요? 원래 동기부여 영상을 안 보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느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왜 현실적이라고 느끼지? 약간 좀 어떤 동기부여 영상은 너무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그런 약간 두루뭉실한 이야기인데 그분은 뾰족하게 그 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 말을 해주시나?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관계도 돈이고 모든 관계는 다 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좋아? 저한테는 좀 필요한 내용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왜 말을 하다 말아? 말을 한 건데 아니 나는 지금 그걸 질문한 게 아니야. 그럼 그런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 어디서 돈 뜯겠어? 아니요, 좀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난 도대체 지금 그 계속 말한 현실이 뭔지 잘 모르겠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큰일 났다. 너무 밝은 세상에서만 살려고 하나? 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런 세상에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느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안 돼? 안 될 이유는 없지만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뭐 약간 안 될 이유는 없지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누가 바보라 그랬어?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바보 같은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왜? 손해 보는 것 같아? 좀 손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좋은 게 좋고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이렇게만 살았나? 여우 같기도. 야, 그게 맞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데? 난 그냥 그게 궁금해. 너무 치우쳐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봤을 때 너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았는데 어떤 계기였는지 그런 생각은 잘 안 나요. 뭐 어디 가서 돈 뜯긴 거 아니겠어? 그래갖고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좀 편해졌어? 저는 모르죠. 그냥 사는 건데. 바뀐 거 없어? 그렇게 마음 먹고 나서 그럼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더 나아졌는지 그대로인지 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각만 보고 있는 거네? 그냥 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야? 그런 것도 아예 안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조금 바뀌었.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당신 여기서 처음 봤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돈이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 왜?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관계를 좀 지킨다는 표현이 맞나. 돈을 좋아하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 큰일 났다. 이거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배불러. 나중에 먹지.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을 못하면 돌아가신다. 응. 뭐 그런 것도 돈이 걸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지 돈이 관계의 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근데 같은 말을 해도 이건 속상하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는 다 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결국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도움을 주는 다 듯한 돈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렇게 혹시 얘기했나요? 다 돈이다? 아니 부모 관계 사이도 돈이다라고 그랬어. 근데 사실 정정. 뭐 정정? 정도. 다시 해봐요. 정정해봐요. 부모 자식 관계도 돈이 조금. 아 나는 그걸 좀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지금 그 수술비를 얘기를 하는 거면은 부모 자식 관계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부모에게 도움을 줄 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지. 그렇죠. 부모 자식 사이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응. 근데 이거 두 개는 뉘앙스가 너무 다르지 않아? 아니 그냥 얘기할 거면 조금 예쁘게 얘기하면 안 되나? 나는 조금 그러거든.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라서 자꾸 막 그렇게 부모 관계 사이도 돈이다 이거를 계속 내 입 밖으로 자꾸 내뱉으면 생각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행동도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말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너무 다르잖아. 약간 부모 자식 관계는 돈이다 이거는 너무 좀 그거네요. 거래야 뭐야? 그럼 누구 하나는 돈을 지급하고 누구 하나는 돈을 빨아먹어? 내가 사람들이 책 추천해달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데 원래 내가 책을 매일 올렸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책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제 책에 입문하고 싶어갖고 정말 하나만 꼭 읽어야 된다면 뭐 읽어? 막 이렇게 하면 보통 개개인에 따라서 추천해주는데 누가 나한테 만약에 한 권만 책 읽으면 뭐 읽을 거야? 하면 나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을 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말 중에 그거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말은 돈 없으면 씨발 연애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버는 건 어쨌든 인생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방금 말한 것처럼 부모님 갑자기 아파서 수술하게 됐을 때 도움이라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돈 버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쓰이는 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관계를 돈으로 생각해버리는 거는 좀 속상해. 약간 내가 돈 갖다 바치는 기계가 된 기분. 좀 말 확실하게 하는 거 좋아요. 좀 구구절절 말하더라도 이게 자꾸 세뇌 된다니까. 이제 다음부터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뭐라 할 거야? 부모 자식 관계는? 딱 떠오르는 단어 없어? 뭔가? 본인만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 누가 좀 말해주는 거 그대로 주입하지 말고 혼자 좀 세워봐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뭔가. 그래야지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쓰지. 한번 생각해봐. 재밌겠다. 아니 천천히. 뭐 생각이 이렇게 빨리 되나요?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있을까. 내 단어를 잘 몰라갖고. 천천히 해요. 미안해 내 시험 삐었어. 도안 그려. 중요한 거 아니야. 도안 그려. 다 먹었어요? 네. 씹을 거 줄게요. 그냥 편하게 예. 그리시고 좀 시끄럽다 싶으면은 에어팟 끼시고요. 근데 나 오늘 몰골이 진짜 사한테 진짜 많이 안 좋네. 오늘 진짜 피곤하게 한가 봐. 내가 문신 얘기로 처음 시작해놓고 문신 얘기 너무 안 꺼낸 것 같았고. 오늘 지금 몇 시죠? 모르겠네. 작업이 좀 일찍 끝났으니까 그 부적 타투 디자인 어떻게 만든 건지 물어보신 거 이제야 빙빙 돌아서 이제야 좀 대답을 해주려고 찍습니다. 근데 이게 길거든요? 이거를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건지. 어느 지점에서 잘라서 시작을 해야 되나. 그냥 큰 흐름을 말하면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문신, 염전노예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헤어지자고 했더니 타투샵이니까 신고를 하려고 그래서 또 그걸 옮겼는데 또 이제 건물주가 타투샵이라고 쫓아해서 막 떠돌이 생활하고 그 좀 역경을 다 겪고 겨우 자리를 잡았어. 이제 나는 지방에서 타투를 시작했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거야. 인제 조금 안정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인제 조금 손님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많이 있고 환경도 좀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인제 막 진짜 그렇게 된 지 한
쯤 됐나?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이제야 안정이 온 그 상태였어. 그 상태였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나 그 노숙자 생활 때부터 같이 생활하던 친구인데 그때 당시 친구가 이제 우영이라고 있는데 걔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좀 충격을 먹어서 살이 엄청 빠진 거야. 원래 좀 통통했는데 근데 살이 빠지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얘한테 연락이 좀 왔었어. 그 모델 촬영을 하자고. 얘가 몇 번 그걸 하더니 거기 맛이 들린 거야. 그러더니 이제 나한테 와서 야 설봉아 나 모델 할래 이렇게 말을 한 거지. 해라. 근데 그 모델을 할 거면 서울로 가야 된대. 가라. 근데 자기가 혼자 가기 무섭대. 같이 가지. 나 인제 막 내 그 고난과 역경을 다 봐놓고 그 나 인제 막 안정을 좀 잡아서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같이 가자. 오, 내가 왜? 안 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땡깡을 처음엔 썼어. 그러다가 이제 안 먹히니까 나를 데리고 서울을 간 거야. 놀러 가자고 계속 쫄라갖고. 근데 놀러는 내가 한번 가줄 수 있으니까 같이 갔어 서울을.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계획을 했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그때 당시도 와인을 좋아했고 사람들 옷 입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보기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만 골라서 데리고 간 거야. 서울 데리고 가서 좋지 이러면서 낮에 서울은 그 당시에 낮에 카페에서 와인도 한 잔씩도 팔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방에 그런 문화가 그때 없었어. 근데 내가 거기에 환장을 하고 눈이 돌아간 것이 와 너무 좋다 서울 이러고. 근데 그때도 내가 서울에 갈 만한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내가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 당시에 지방은 그 아무 스타일이나 하는 그러니까 워크인버스 하는 자기 그림이 없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미 그때 서울은 자기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미 나오시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 갔을 때 경쟁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야 나는 서울에서 손님이 없다. 나는 굶어 죽는다. 나 그리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안 갈래 이랬는데 계속 조르는 거야. 계속 조르면서 자기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이제 연예인인데 자리 좀 잡았대. 그래서 손님을 줄 수가 있대. 너도 이제 좀 서울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지방에서 이렇게 하냐. 재미없지 않냐. 너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옛날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야 그거는 옳지 않단 말이야. 계속 꼬시는데 나도 이제 좀 한쪽으로 들어오면 맞는 것 같아. 조금 더 큰 물에서 노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왜냐면 슬슬 살짝 사실은 좀 지루하긴 했거든. 일상이 좀 너무 심심하게 잘 흘러가니까. 큰 물에서 노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서운 거지. 나 진짜 겁이 진짜 많거든. 사람들은 좀 잘 안 믿는 나 겁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나는 도전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진짜 겁도 없다는데 나는 진짜 겁 개먹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나 처음 해외 나갈 때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무서워서. 그래서 계속 이제 내가 고민만 하고 아니야 나 근데 서울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내 주제에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얘가 뒤를 본 게 야 우리 어리다. 아직 어리다. 갔다가 아니면 망하면 같이 다시 지방 내려와가지고 길에서 떡볶이라도 팔자. 그럼 굶으면 안 죽지 않겠냐. 우리 노숙도 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거기에 넘어간 거야. 나는 지금 근데 아직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게 내가 그 당시에 내 논리로 이해를 했을 때는 얘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얘가 요리를 되게 잘하고 나는 실행력이 좀 좋아. 그래서 걔가 길에서 떡볶이를 팔자고 하면 나는 그거를 실행을 시킬 수는 있어. 근데 요리는 그럼 걔가 하겠지? 그럼 얘랑 같이 좀 떡볶이 정도는 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바보 같았던 게 나는 떡볶이를 못 먹거든? 그럼 나는 얘가 만든 떡볶이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야 사실. 떡볶이가 그냥 판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 뭐가 팔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팔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던 거야. 그냥 그래 그렇구나. 스쿠버가 그러네. 뭐 갔다가 망해서 돌아와도 아직 어리고 떡볶이나 팔면 밥은 먹겠구나. 그래 밥만 먹으면 되지 하고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서울에서 하려면 나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내가 다른 스튜디오에 소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샵을 차리거나. 근데 내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다른 스튜디오에 소속으로 들어간 게 맞았거든요. 근데 내가 좀 많이 소심해. 진짜 안 믿을 수 있는데 나 진짜 엄청 소심하고 나도 진짜 많이 가려. 그때까지는 내가 인간이 혐오가 좀 심해가지고 사람을 마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는 게 사실은 맞긴 하지만 내 주제에 저기 가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난 사람이 너무 무섭다. 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갖고 이제 샵을 차리는 방향으로 이제 한 거지. 근데 이제 샵을 차리려면 부동산을 보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야겠지? 근데 나는 이미 건물 계약을 많이 이제 해봤으니까 그렇게 금방 안 구해진다는 걸 알잖아. 근데 서울은 또 숙소가 비싸고 이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야. 나는 이제 일이 끝나고 서울을 가야 되고 그럴 거면 새벽이고 서울 안에서도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맨날 길을 잃어버려서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니까 그럼 이거는 차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구나 해서 그냥 그날 바로 가서 그냥 새 차를 샀어.
근데 나는 이때도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해서 그냥 차를 샀어요. 나는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그러니까 당장 서울에 집을 보러 가야 되잖아. 그 스튜디오 자리를.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로 하고 왔다 갔다가 많으니까 그냥 연비가 좋아야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계속 타야 되니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차가 무거워야 되고, 그리고 짐을 조금 많이 싣고 다닐 것 같으니까 좀 트렁크 공간이 커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넣는 짐들이 부피가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이제 SUV보다는 RV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제일 빨리 살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캐피탈이 되는 걸로 그냥 RV를 연비 좋은 걸로 그냥 샀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차는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알아볼 능력이 없어. 근데 이제 사기당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서 그냥 새 차를 산 거야. 그것도 내 돈이 없었어. 그때도 돈이 없어. 나는 항상 돈이 없거든. 나는 돈을 벌면 그냥 다시 또 돈 버는 다 전부 다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이 없었어. 근데 차는 사야 돼. 그래서 이걸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돈이 없는데 차는 사야 되네? 어떡하지? 렌트는 너무 비싸고 좀 오랫동안 자주 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돈이 없는데? 했는데 그때가 당시 옆에 있던 오빠가 한마디를 던졌어. 내가 봤을 때 그거 명언이야. 설원아, 너 차 사게? 근데 저 돈도 없고 그 차 사본 적이 없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하니까 차는 용기와 캐피탈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차는 그냥 캐피탈과 그걸 갖겠다는 용기만 있으면 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캐피탈로 풀 할부 뽑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그 조건에 맞는 차를 그냥 받았어. 아무나. 또 이제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야. 뭐 차를 그렇게 사면 안 되네. 뭐 그 돈 주고 살 거면 뭐를 사네. 뭐 감가 하락이 어떻게 되면 어쩌네. 뭐가 어떠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게 내가 그런 말 들을 때 그렇구나. 근데 난 그거 별로 상관없어. 그렇구나. 그 차값이 떨어지고 별로 상관없어. 그렇구나. 그렇게 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구나. 나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그걸 알아보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거든. 나는 지금 이거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아. 나는 가장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되는 걸 원했어. 나는 여기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 있어서 차는 그냥 운반 도구란 말이야. 내 조건에 맞는 운반의 역할만 해주면 돼. 걔가 뭐 돈이 어떻게 되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나는 신경 안 써. 근데 왜 그렇게 남이 차를 사는 걸 그렇게 하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네.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차를 샀어. 차를 사고 새 차를 받자마자 바로 서울로 왔어. 근데 진짜 나도 정말 게으른 게 내가 그 귀찮은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에 그 비닐이 있죠. 새 차 사는. 떼기 너무 귀찮은 거야. 그거 안 뗀 채로도 한 달 다녔거든? 그리고 샀을 때 이제 엄마가 뭐 뿌려야 된다고 막걸리를 뿌렸어요. 그럼 그 자국이 남잖아. 근데 그거 세차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리고 그 상태로 한 달이 아니야. 그러고 한 6개월 다닌 것 같아. 그 친구들이 보다 세차를 맡겨줬거든? 그 세차인데 비닐도 안 뜯고 차 밖에는 막걸리 뿌려져 있고 심지어 담배를 피니까 안에서 이게 세차는 담배 냄새가 되게 잘 배더라고. 담배를 피고 내가 진짜 차가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맨날 친구들이 이거 내 차 타면 야 이삿짐 아저씨들 차도 이거보단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나는 내가 왜 차를 그렇게 깨끗하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굴러가면 되잖아. 나는 차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왜 얘기가 갑자기 또 차로 갔어? 하여튼 그게 그렇게 차를 샀어요. 그게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의지로 만든 할부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절대 할부를 안 해. 난 진짜 그때 숨막혀 뒤지는 줄 알았어. 그걸 매달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그걸 사람을 쉬지를 못하게 만들더라고. 막 예민해지게 만들고. 내가 그걸 다시는 할부 같은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사서 이제 서울을 그 우영이라는 친구랑 계속 같이 다닌 거지. 가게를 구하려고. 어디가 위험하고 좋은지도 모르니까. 근데 보는 데마다 영썩 마음에 드는 데가 안 나와. 이거 가격이 문제라기보다 그냥 지금 좀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때 이제 그 우영이가 자기 친구들이 지금 서울에서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 걔는 그래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지. 걔네가 서울에서 모여서 사무실을 구하고 있대.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다들 직업이 달라. 누구는 디자인, 누구는 음악, 뭐 누구는 뭐 마케팅, 뭐 그냥 뭐 다른 일 하는 애들인데 공간이 하나 필요해서 다 같이 구해서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편한데? 좀 모르는 사람들 좀 그런데 이제 하니까 괜찮아. 걔들도 너랑 비슷해.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목적이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얘한테 놀아놨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지 친구랑 놀고 싶은데 내가 지 친구랑 같이 안 노니까 얘는 나도 만나야 되고 걔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이게 불편했던 거야.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얘네를 모아두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그럼 먼저 만나보자 해서 이제 만났어. 친구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괜찮대? 내가 그렇게 막 무서워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야. 그래서 괜찮네 하고 같이 구해서 쓰자 해가지고 이제 구했어. 구하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나도 불안하니까 돈이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버틸 돈을 모아야겠다 해서 사무실을 구해놓고 광주랑 서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손님도 많지는 않았어. 진짜 딱 밥만 먹을 정도로 진짜 딱 월세 낼 정도? 그 정도밖에 손님이 없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광주에 있는 작업들 다 마무리하고 안 오는 손님들한테 이제 칼같이 진짜 이때까지 안 오면 저는 안 해줍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믿는다 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서울로 아예 갔지. 가서 이제 원래 내가 기대를 하던 건 그래서 그 연예인이라던 그 친구가 손님을 많이 데리고 와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믿고 간 건데 웬걸? 이 새끼가 나락을 갔네. 그래서 그때가 지하였는데 사무실이 그 지하가 이제 난장판인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몇 명이야? 셋, 넷, 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밥벌이도 못하는 애들 6명이서 그 사무실에 모이게 된 거야. 어지러운 상황이 이게 다 같이 쭉 둘러 앉아있는데 내가 진짜 그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 와, 나 인생 조진 건가? 애들을 쭉 봤는데 상태가 이 중에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손님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행히 월세 딱 낼 만큼 정도만 있었어. 월세 딱 낼 만큼만 있고 우리 집 강아지 밥 줄 만큼만 딱 있고 그 진짜 그지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살았거든요. 살면서 이제 내가 좀 돈을 벌면 내가 이제 식량을 조달하는 거지. 그리고 같이 먹고 좀 내가 힘들면 누군가 또 어딘가에서 뭐 자기 부모님 뭘 보내주는 뭐 하는 식량을 또 조달해와. 그럼 또 그거 먹고 좀 그렇게 살았거든. 진짜 그지같이. 그러면서 다들 뭘 열심히 하긴 했어. 나름대로 각자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 다 열심히 하고 심지어 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서로 피드백 받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밥 먹었냐 끝이야. 밥만 먹었으면 돼. 그 밥만 먹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애들이 너무 가난해. 그 라면 하나 서로 한 입도 먹겠다고 싸우고 약간 그 정도로 애들이 상태가 많이 가난해. 근데 내가 거기 껴버린 거야. 나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진짜 이거는 큰일 났다 해서 내가 선택지가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 이때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조금 벌어서 먹고 사는 걸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해줬었거든.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한 작업 하나에 5만 원씩 받아라. 그러면은 그래도 손님이 있다. 난 내가 받다 온 금액이 있으니까 이건 약간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돈 없다고 이게 5만 원씩 받으면 이게 좀 이전 내 손님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보 만드는 거 같고 그래갖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싸게 하는 건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러면은 마케팅에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된 김에 그림을 한 번 더 돌아볼 것이냐. 난 이제 이 셋 중에서 고민을 한 거야. 아르바이트, 마케팅, 그림. 여기 쭉 봤는데 사실 마케팅이랑 아르바이트는 돈을 벌기엔 좋죠. 근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다 쏟으면 어쨌든 그림은 내가 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내가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제일 좋을까 했더니 어쨌든 나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거든. 진짜로 밥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 상황을 보니까 밥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도 아예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고 만약 내가 진짜 돈이 없어도 지금 이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애들이 숫자가 좀 많으니까 밥을 어디서 구해오거든. 먹거리를 이게 돌아가면서 조금 그래도 공평하긴 했어요. 너무 좀 내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은 애들끼리 나가서 노가다 뛰고 오거든. 한번 노가다 뛰고 오면은 내가 막 한 달 먹여 살렸으면 걔네가 또 한 달 먹여 살려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주거니 받거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밥은 그래도 얘들이랑 있으면은 굶으면서 죽지는 않겠구나 해서 그림을 그럼 한번 해보자. 마케팅 말고 마케팅은 내가 지금 할 만큼 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손님이 없는 거면 이건 애초에 그림이 잘못된 거다 해서 내 그림을 그때 다시 뜯어본 거지. 다시 뜯어봤는데 나는 타투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타투가 가진 본질적인 그런 타투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타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의미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힘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나타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한테서 타투가 좀 그렇거든. 이게 점을 하나 찍더라도 이 점이 좀 강함이 느껴져야 돼. 이게 사람 몸에 감으로써 이 사람을 강해 보이게끔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타투가 가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그림을 쭉 봤는데 너무 연약한 거야. 그림이 좀 많이 연약하다고 느껴지더라고. 근데 내가 조금 다시 되돌아서 내 그림을 본 게 좀 오랜만이었거든요. 왜냐면 작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전에는 매일매일 쳐내기에 바빴어가지고 조금 꼼꼼히 안 돌아봤었어. 근데 좀 돌아보아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타투의 본질과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내가 보면 지금 소재도 굉장히 강력한 걸 쓰고 있는 것 같고
색감도 굉장히 좀 강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한테서 여성스러움의 향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내 그림과 내가 느꼈을 때 그런 강함이 느껴지는 그림을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보니까 제일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선이더라고요. 선 쓰는 게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히나 내 곡선이 너무 부드러운 거야. 뭔 소린지 알겠어? 내가 그 선을 쓰는 그 습관의 곡선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내가 얼마나 무섭게 생긴 걸 그리던 어쨌든 그림은 선과 면의 중첩으로 이제 형태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선을 너무 부드럽게 써버리니까 얘네가 겹쳐져서 올라갔을 때 내가 아무리 생긴 게 무섭게 생긴 애를 그려도 좀 애가 고와지는 거야. 여성미가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을 내가 지금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이 촬영 그냥 선이나 좀 바꿔보자. 왜냐면 뭐 별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그림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에 집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쭉 본 거예요. 선에 내가 좀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선을 찾으려고 이제 서치를 이제 하는 거지. 이때 뭐 작업자도 보고 화가도 보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도 보고 옷 디자인도 보고 되게 많은 걸 이제 보다가 어떤 분이 쓰는 선 하나가 되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선 좀 갖고 오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선을 카피를 하는 걸 연습을 했어요. 뭔 소린지 알겠어? 그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선을 베껴오려고 이제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미술 할 때 나 지금 PTSD 올 것 같아. 그냥 동네에서 좀 했나봐 해 그냥. 어릴 때 미술 할 때 맨날 그림 안 그려도 남의 거 봤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보인 게 있거든. 애들 정물화 같은 거 그릴 때 있죠. 상상해서 그린 거 말고 정물화를 그리면 어차피 똑같은 걸 보고 다들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르게 나오잖아.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어릴 때. 왜 다들 다르게 그리나. 근데 왜냐면 이게 다르게 다들 그리거든? 근데 걔네가 본인이 그릴 땐 다 결이 비슷해. 뭔 소린지 알겠어? 똑같은 아그리파를 보고 그리는데 얘 아그리파, 쟤 아그리파, 쟤 아그리파, 쟤 아그리파 다 다르거든? 근데 얘가 아그리파를 그리던 비너스를 그리던 비슷해. 그게 좀 보여서 어릴 때 그거 좀 흥미롭게 봤었거든? 왜 쟤들은 저렇게 자꾸 똑같이 그리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이 그린다는 게 뭔 소린지 알겠지? 뭐 예를 들면 항상 좀 뚱뚱하게 그린 애들 있어. 뚱뚱하게 그린 애들은 지가 평상시에 지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람들을 좀 뚱뚱하게 봐. 실제 내가 보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대리가 진짜 세게 그린 애들 있거든요. 걔들은 옷도 좀 그렇게 입어. 그리고 이제 색감 같은 거 쓸 때 어떤 특정 색감 쓰는 애들도 그렇다? 걔 그림에서 어떤 색깔이 되게 도드라지거든 항상. 그러면 걔는 옷 입을 때도 좀 그런 색깔을 많이 입더라고. 이렇게 좀 사람마다 쪼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릴 때 애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을 때, 그리고 애들을 조금 분석해봤을 때, 그게 애들이 갖고 있는 뭐 신념이나 이런 거에 기초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나 뭐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죠. 나는 뭐 성격이 되게 급하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다들 비롯됐던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뭔가를 베껴오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일단 나한테 주입시키고 보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싹 갈아치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 봤어. 어떤 그림을 봤어. 이 그림의 선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나는 이 그림 그린 사람을 찾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면서 그렸던 그림의 흔적을 다 뒤져서 찾아. 그래서 그거를 시기별로 쭉 봐. 이런 느낌의 선을 쓴 게 언제부터인지 이제 그것도 찾고,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 그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가정환경은 어땠는지부터, 평소에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옷은 뭐 어떤 걸 선호하는지, 주변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책은 뭘 주로 읽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사람으로 살아. 그때부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라면 어떤 밥을 먹을까? 어떤 속도로 먹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거의 이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되게 엄한 데서 걸린단 말이야. 그런 느낌 같은 거는. 그 이입을 한 상태로 계속 선을 따라 그려요. 이게 이제 뭐 그때는 아이패드가 없었으니까 불빛 나오는 판 거기다 대고도 따라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 얘는 선을 어떤 속도로 할까? 얘는 선을 그릴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손목을 얼마큼 꺾을까? 얘는 팔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까지 막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와서 하거든요. 그러면서 팔이 길다는 가정하에 이만큼의 거리에서 그리면 저 느낌이 나다. 막 이런 것도 계속 실험해 본단 말이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계속 그냥 따라하면서 계속 생각해. 얘는 그럼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으니까 속도가 좀 빠르겠지? 그러면 끝이 좀 날리려나? 아니면 오히려 힘을 주려나? 뭐 이런 것도 계속 계산해보고 그렇게 계속 따라하거든요. 근데 그거 좀 오래 하긴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의 정보 더 있으면 덮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너무 이입이 됐었어.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한눈에 다 보이게 싹 깔아놓는 편이거든요.
공간이 좀 중요해요. 저한테 공간이라는 역할이 하고 있는 게 좀 커서. 그래서 그거를 벽에 싹 붙여놓고 깔아놓고 3년 연습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내가 돈을 못 버는 시기가 된 거지. 그 친구들이 나와서 노가다를 뛰어서 음식을 조달해 오던 이제 그 시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게 좀 오래 갔어요. 그렇게 그 상태가 한 1년 갔나? 반년 갔나? 하여튼 조금 오래 갔어. 이제 나도 너무 슬슬 힘든 거야. 그리고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사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여기까지 뭔 무기영화를 누리겠다고 와갖고 너무 힘든 거야. 그 마감일 기댈 곳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이라도 기대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난해서 점집을 갈 돈도 없어. 타로 카드 하나 볼 돈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씨 부적 같은 거라도 하나 써야 되나 이러고서 이제 계속 뒤진 거죠. 근데 또 제가 인테리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적을 갖다 붙이기엔 너무 안 이쁜 거야. 조금 부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조금 이쁜 게 없나? 그러면서 그냥 대수 서치를 한 거지. 별 의미 없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디에다가도 마음을 기대고 싶어갖고 그냥 뒤진 거예요. 그러다가 룬이라는 문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색다른데? 이거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부적으로 쓰이지? 언제 만들어진 거지? 언제부터 이어져 온 거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한 거예요. 언제부터 쓰였으면, 이거를 왜 부적으로 썼으면, 어떤 실제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얘네가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고착된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그래도 쓰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이제 파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정보를 구할 게 없어서 이제 구글링을 영문만 했는데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하는데 번역기 돌려가면서 지금 뭔 소리야 씨발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봤어요. 되게 좀 근데 썰이 많이 나뉘어가지고 좀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그래서 제일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막 조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근데 이게 좀 여기가 운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운의 영역인 게 이게 내가 그 선을 파던 사람 있죠. 그것도 계속 하고 있긴 했거든. 선도 계속 하고 이것도 계속 하고. 근데 그 선을 파던 애가 그 지구 평평설에 빠진 애였거든요. 지구 평평설 알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파다 보니까 얘 그림의 그 핵심 기초가 나오는 거야. 이게 지구 평평설에서 나온 예술들하고 되게 닮아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구나 해서 마침 그때 내가 지구 평평설도 파고 있었고, 근데 이거랑 그 룬 쪽이랑 조금 이게 관계가 아예 없진 않거든요. 이거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파다 보니까 그 지구 평평설도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 증거를 막 수집하고 이런 거. 근데 거기서 파생돼서 좀 뻗어나가서 그 룬 커뮤니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들 가입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글이랑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보고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영어라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 진짜 한국에는 좀 이런 거 없나 하고 이제 뒤진 거지. 근데 있다? 있어. 뭐 지금도 있을지. 그래서 그 카페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다음인지 네이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본인들만이 믿는 거를 정말 강력하게 믿는 그 모임이 있어요. 뭔지 알아? 그런 되게 폐쇄적인 카페가 있거든요. 들어갈 때 시험도 치고 들어가야 돼. 되게 근데 좀 파트가 많아요. 나 좀 심각했어 그때. 파트가 많아. 그런 룬 파트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자기 옆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걔네 진짜 진지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존재 막 질문 올라온 게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자기 내일 점 보러 가는데 혹시 걔네 다 이름도 다 있어. 이름도 있고 생김새들도 다 디테일해. 만약에 그 이름이 뭉뭉이라고 하면은 저 내일 점집 가는데 뭉뭉이를 만약에 무당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 밑에 진짜 개진지하게 댓글이 달려. 아 혹시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얘는 동행자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진짜 개진지하게 달려.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요 한국에. 그 회원수가 꽤나 많아. 그리고 진짜 비즈니스를 잘한 게 그 회원장이 회비를 받거든요. 회비를 받는데 그 약간 제사 지내는 거 같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만 보내주는 건 얼마.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약간 그런 걸 하는 걸 찍어서 인증까지 해서 보내준 것도 얼마. 그리고 그 제사 키트도 판다? 신기해. 좀 재밌었어. 그쪽에 또 룸파트가 있어요. 거기 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여태까지 배운 지식을 물어보기 시작한 거지. 대신 나도 거기에 완전 이입을 해야 돼. 그 걸리면 거기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영의 존재가 있어야 돼서 되게 디테일하게 상상을 해서 나도 얘랑 같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도움 많이 받고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모든 짓거리가 그냥 벽에 붙일 그림 하나 뽑으려고 그 여정을 내가 간 거였거든. 나는 좀 그래 그냥 기질이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이렇게 힘드니까 이거를 의미하는 룬은 바인드 룬이라고 말하거든요. 합쳐지면 바인드 룬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한 바인드 룬을 이렇게 섞여서 이 순서로 배합을 해서 여기가 바다 땅 하늘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한 부적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하나를 딱 해서
이게 뽑아서 벽에 붙였어. 그럼 이제 그 옆에 원래 붙어있던 애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 연습하던 애들. 붙이고서 이제 나는 그렇게 막 이 한눈에 뭘 보이게 다 늘어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취미란 말이야.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두 개가 합쳐져 보이는 거야. 이 둘 다 너무 오랜 시간 빠져서 살다 보니까 얘랑 이제 중첩돼서 보이는 그 약간 정신 나가는 상태 뭔지 알아요? 얘네가 그냥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이 선으로 이걸 그리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속도가 진짜 빨라지거든요. 그때가 이미 내가 그 선을 다 베낀 후였어. 왜냐면 내가 다 베꼈다고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그 선을 계속 베껴서 그리고 내가 그려보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선만도 그려보고 그 선을 써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제 계속 빌드업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스스로 그 내 거 그림이랑 그 사람 거 그림을 봤을 때 그거의 느낌 차이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면 이제 난 그때부터는 카피를 멈추거든요. 그때는 이제 베껴왔다 생각해서 그 이상 가져올 게 없으니까 난 선만 따오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 선은 이미 그때쯤에 마침 선도 완성이 됐고 이미 이제 그때 그 룬에 대한 공부가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이 둘이 합쳐보자. 이거 타투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룬만 그리는 거죠. 그 선을 이 룬에다가 어떤 느낌을 집어넣을까. 그래서 굵기도 막 조절도 해보고 내가 그리고 집에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지 6명이서 지냈다 했잖아. 걔들 몸에다가 이제 마카로 그려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테스팅을 계속 한 거지.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몇백 개가 나왔어요. 그때 진짜 한 3,400개? 그게 이제 한 디자인으로 3,400개는 아니고 이걸 여러 버전으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한 3,400개가 나왔어. 더 나왔나? 하여튼 좀 많았어.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아이패드가 없었어. 그냥 다 손그림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지금 디자인을 올려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작업을 해봐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아직 그게 유행할 때였거든요.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은 블랙스쿨이라고 그 당시에는 서로 불렀었는데 그 블랙으로만 해서 이제 트레디셔널 올드스쿨을 표현한 그 장르가 유행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만든 이 디자인 유행을 하고 있지 않아 아직. 근데 그 패션에도 그 흐름이 있듯이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죠. 패션도 조금은 좀 약해졌죠. 그 흐름 타고 가는 게. 타투에도 흐름이 있었었거든요. 타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약해졌는데 그때는 조금 명확했어요. 유행하는 것들이. 근데 내가 내 계산이 맞다면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트라이벌이 돌아올 때가 됐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 트라이벌이 돌아온 시기가 있어요. 뭐 컬러 갔다 블랙 갔다가 리얼리즘 갔다가 뉴스쿨 갔다가 이제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트라이벌로 오는 시기가 항상 있거든.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 엄청 디테일하고 화려하고 리얼한 거에서 점점 다운그레이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컬러가 다 빠진 블랙스쿨까지 왔잖아. 그럼 다음은 뭐야? 이제 다음에 남은 게 트라이벌이거든. 그래서 이건 지금 내놓는 것보다는 조금 묵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판단이 쓴 거지. 지금 내놔봤자 아직 시장이 이 시장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묵혀놓고 기다렸어요. 그거 좀 오래 기다렸어. 그래서 그 디자인만 계속 더 그리고 묵혀놓고 기다리고 계속 굶은 상태지. 그리고 마침 그때 홍수가 났어. 한국에 홍수가 났다. 한국에도 홍수가 난 건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지하잖아.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던 사무실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종이가 진짜 많고 장비가 많잖아. 이게 물이 닿으면 안 되거든. 이거는 어떡하지? 여기서 못 지내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종이 다 젖겠는데? 이거 장비 다 망가지겠는데? 나 돈 없는데? 이제 이러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일단 그냥 이사를 먼저 가야겠다 해서 다시 사무실 구하러 다닌 거지. 돈이 없잖아. 근데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 번도 집에다 뭘 부탁해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 뭐 부탁해본 적이 처음으로 부탁이란 걸 해봅니다. 처음으로 집에 연락해서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라. 나 이래가지고 지금 사무실 옮기고 이제 그러면 가구도 사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다. 근데 나 이거 돈이 없으면 나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나가서 알바라도 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필을 엄청 했지. 내가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있거든. 근데 이건 내가 좀 잘 될 것 같단 말이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제 하니까 엄마가 이걸 내가 너한테 빌려줘서 얻는 이득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제안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나 어릴 때부터 좀 그랬거든.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거 써서 보냈단 말이야. 설득해야 될까? 이걸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성인이 돼갖고 어릴 때 나왔던 그 짓거리를 한 번도 했어. 이 돈이 왜 필요하나? 얼만큼은 이제 보증금에 쓰면 뭐는 뭐 사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몇 달치 월세를 해서 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이걸 나한테 만약에 준다면은 엄마가 지금 돈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를 엄마가 어쨌든 통장에 넣든 투자를 할 테나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통장에 넣었을 때 연이율은 이만큼이고 이걸 투자를 엄마가 지금 하고 있다면은 이게 복리로 환산이 되면 이만큼이지 않냐? 그럼 나한테 3년만 달라. 3년만 주고 엄마가 지금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복리보다도 더 주겠다.
이거를 내가 달달이 갚는 건 지금 못할 것 같다. 나 지금 아직은 이걸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다. 대신 내가 되는 대로 갚고 이자는 따로 빼서 주겠다. 그래서 이자를 몇 %로 설정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복리로 돌렸을 때 최대 수익보다 좀 더 얹어가지고 이만큼까지 그냥 이자로 해서 이 금액을 빌려주면 이 금액을 더해서 이걸 전부를 갚겠다. 그 내 전에 벌었던 것들 다 적어서 보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이 정도의 수익을 냈고 그럼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만큼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갚는 내 계산은 이제 3년이 걸릴 것 같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3년 안에 이 돈을 다 못 갚으면 나는 그날부터 노가다를 나가서 갚겠다. 그럼 노가다를 나가게 되면 하루에 페이가 얼마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갚겠다를 이렇게 이만큼 써서 이제 엄마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을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트라이브에 슬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보였어. 그 사람들이 이제 작업자분들 사진 올리고 하잖아요, 작업 사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문신 갤러리, DC 인사이드 거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것들도 그렇고 슬슬 이제 약간 진짜 트라이브에 슬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분위기를 띄웠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인가?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려놓은 것들을 싹 다 이제 스캔을 싹 뜬 거죠. 근데 그때도 조금 고민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거를 내가 봐도 그냥 그림으로 내놨을 때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문신으로 들어갔을 때 느낌을 잘 모를 것 같아.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새로운 걸 내놓으려면 조금 익숙함 한 90%에 새로운 10%만 들어가야지 이게 시장에서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낯선 거니까, 없던 거니까 이거 너무 낯설어서 이게 사람들이 감이 안 올 것 같다고 난 판단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걸 싹 스캔을 떠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 사진 위에다가 이거를 포토샵을 해서 올려서 다시 프린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애초에 그냥 사진을 구해가지고 그 위에 다시 그릴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 근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아이패드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 이거 안 쓴대. 요즘 다들 이걸로 한대. 이게 뭔데? 어떻게 쓰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이패드를 배웠어. 근데 마침 그게 내가 돈을 빌렸잖아요, 엄마한테. 돈이 살짝 남았었거든? 그래서 그 돈으로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저거는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서 내가 그렸던 그림들 그거를 이제 싹 다 가져와서 사진 위에다가 사람 몸 사진 위에다가 아이패드가 훨씬 쉽거든요, 사실 포토샵보다. 내가 여태까지 그렸던 걸 싹 다 그냥 올려서 이제 디데이만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이걸 뿌릴까? 그래서 나 나름대로 그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루에 이제 너무 많으니까 양의 디자인이 하루에 몇 개씩 하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작업한 것도 있으니까 이 모델들도 다 구해놓은 상태였거든. 이미 받아줄 친구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좀 잘 찍어야 되니까 내가 사진에 좀 약해가지고 사진 작가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 엄마한테 빌린 돈 중에 그 사진 작가비 페이도 있었거든요. 그 페이랑 해가지고 해서 이미 돈을 다 주고 이 나름대로 이제 플랜을 짜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한 번에 올리면 언팔이 엄청나게 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난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 제 거 팔로우 하고 계시던 분들 기억하시죠? 하루에 거의 한 100개씩 올라갔을걸? 그날부터 이제 다다닥 올린 거야. 그래서 첫날 100개, 둘째 그때는 지금은 그게 막히잖아요. 연속으로 올리면. 그때는 그게 좀 제한이 적었던 것 같거든? 좀 많이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풀리는 시간도 되게 빨랐고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올린 거야. 안 멈추고. 왜냐면 나는 이거 내 나름의 순서가 있잖아. 도안을 다 올린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려고 했거든? 뭔 소린지 알겠어? 근데 이제 이미 도안도 사람 사진, 몸 사진 위에 올린 거긴 하지. 그 도안을 이제 매일 올리고 이제 욕 존나 먹고 언팔 존나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안을 올린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문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네? 이래서 오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작업보다 손님 작업을 먼저 한 거지. 근데 그 다음날 2명이 문의가 와. 3명이 문의가 와. 나 아직 모델 작업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예약이 몇 달치가 차버린 거야. 이건 내가 계산한 게 아니거든? 이건 진짜 운이잖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됐을려나 모르겠네. 여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나한테는 좀 애착이 많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너무 배고픔이 껴있는 디자인이라서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나오게 됐고요. 이게 뭐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두 드세요. 자두 철입니다.